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고요.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한국이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표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2050년,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완전히 달성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한 바로 그 해거든요. 이제 30년도 채 안 남았죠. 자, 그럼 이 목표를 이루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그 현주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와, 93%.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에너지의 명줄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거죠.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전과 소비의 장거리 연애. 지금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장거리 연애가 왜 문제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에너지를 만드는 대규모 발전소들,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이요. 전부 다 저기 해안가, 그러니까 국토 외곽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들이죠. 그런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바닷가에서 만든 전기를 이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송전탑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대량으로 만들고 멀리까지 보내는 시스템, 특히 화석 연료에 기댄 이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1990년 이후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죠. 이게 바로 그 대가입니다. 자, 문제점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요? 해결책을 찾아 떠나보시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옛날 방식, 그러니까 중앙집중형 전력망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럼 도대체 대안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분산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저 멀리 있는 대형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가게에서 필요한 걸 바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그 근처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쓰자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중앙 집중형 방식이에요. 거대한 발전소 몇 개가 있고 거기서부터 거미줄처럼 전국으로 송전선이 뻗어나가죠. 반면에 오른쪽, 이게 바로 분산에너지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발전소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모습이죠.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분산에너지 개념은 참 좋은데 이걸 그럼 뭘로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둘러싼 바다에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해상풍력 발전. 이 거대한 풍력 터빈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한테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바다에 얼마나 많은 해상풍력 잠재량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동남권, 서남권, 제주, 서해. 와, 이 숫자들을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저 바다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자그마치 68.4기가와트입니다. 68.4기가와트.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대체 에너지 중 하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해상풍력이라는 엄청난 가능성도 확인했고요. 그럼 이 멋진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원을 성공시키려면 딱 세 가지 핵심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지휘관이에요. 바로 가상발전소, VPP라고 부르는데요. 동네 옥상에 있는 태양광, 저 멀리 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작은 에너지원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법과 제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전기를 역집에 자유롭게 팔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래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갈 정부와 기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야 하는 거죠. 네,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계획은 세워졌고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계획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실행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에너지 미래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앞으로의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을 겁니다.